네, 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오늘은 전문가 말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뭐 부동산이든지 뭐 주식, 코인 이런 모든 자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영상들 보면은 이런 부정적이고 욕을 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여요. 너 따라서 투자했다가 망했다. 아니면은 너 왜 옛날이랑 말이 다르냐, 말 바꾸냐,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 그런 영상들,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왜냐면 첫 번째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악플 달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주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이 뭐 그래야 될 의무도 없고요. 투자는 결국에는 본인 판단으로 하는 건데,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한테 실제로 맡긴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문가가 뭐 투자 회사에 있거나 펀드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잖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의 뷰가 좋다. 그러면은 그 사람 펀드에 투자를 해야죠. 저 사람 말이 믿을 만하고 저 사람의 그 투자의 뭐 아이디어나 그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었을 때 내가 뭐라고 할 여지가 좀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투자를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뷰.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뷰를 보는 거잖아요. 제가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왜 말이 바뀌냐. 근데 당연히 말이 바뀌어야겠죠. 말이 안 바뀌는 사람은 사실 사기꾼인 겁니다. 그, 그 주식 이렇게 호황일 때 그런 사람 있었죠. 무조건 사서 무조건 팔지 말고 무조건 10년, 20년, 30년 가지고 가라. 그런 얘기는 쉽잖아요. 그런 얘기는 뭐 바뀔 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그것도 따라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경제라는 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. 자, 내가 핸들을 꺾었는데 이대로 한 1, 2초만 있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. 그럼 핸들을 다시 꺾잖아요. 근데 너무 이번에 또 많이 꺾어가지고 이번에 왼쪽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핸들을 꺾어야겠죠. 자, 전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가다 보면 경기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이대로 가다 보면 호황이 될 것 같습니다.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. 경기가 침체가 올 것 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고, 아, 이대로 가면 파산할 것 같습니다. 라고 하면 빚을 줄이고 사람들 뭐 인력을 감축을 한다라든가 대응을 하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뷰가 바뀌겠죠. 당연히 대응을 했으니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경제라는 게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쭉 가다가도 언젠가는 옆으로 빠져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요. 자,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뭐, 어? 그 사람이 말한 거를, 대응이나 이렇게 전망 같은 것들이 말이 너무 바뀐다. 자기가 얘기했던 것도 뭐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.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의미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, 어, 많은 사람들이요. 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, 자, 어떤 전문가 아니면 그 회사 대표가 나와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홀딩하고 있을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쳐요.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다음부터 야,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야, 한 반년 동안 출근하지 마. 우린 이거 사고서 그냥 가만히 있자. 라고 하면은 그 전문가가 뭐하러 있습니까? 네, 전문가도 매일 출근해서 일합니다.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뭐 수십 명,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계속 분석하고 계속 대응하는 거예요. 큰 뷰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내에서도 운영하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뭐 내년까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으면은 그럼 회사 문 닫고 그냥 투자한 다음에 그냥 하면 되죠. 아니면 뭐 많이 얘기했었던 10년, 20년, 30년 그냥 팔지 않고 무조건 가져간다. 라고 그러면 회사가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돈 받아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만 있으면 되잖아요. 그러면 직원들이 뭐 수백 명, 수천 명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일 출근할 이유도 없는 거죠.
근데 이 전문가들도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. 그럼 무슨 일을 하냐? 무슨 일 하는지 가서 보면은 다 이 자식들 다 거짓말쟁이인 거죠. 왜 방송에서 나와서 한 거랑 달라? 뭐 매매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어? 그냥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단편적인 이야기인 겁니다. 단편적인 뷰. 그리고 또 방송에서 조금 자극적인 것들을 이끌어내잖아요.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쓰고 막 진행자가 종목 하나만 그래도 좀 골라주세요. 막 그러면 뭐 그러면 뭐 삼성전자라도 좀 사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. 자, 그리고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작은 디테일입니다. 자,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지 그래요. 뭐 축구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수도 그렇고 뭐 배관공도 그렇고 어떠한 분야든지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일반인의 영역은 아주 아주 디테일이에요. 자, 우리가 뭐 중국에서 뭐 이미테이션 요즘에 이미테이션도 엄청 잘 만들기는 하지만 그 이태리 장인들이 만든 명품이랑 다르잖아요. 근데 대충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? 별 차이 없는데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그림도 마찬가지고 뭐 가수도 마찬가지예요. 가끔 보면은 와, 내 주변에 진짜 노래 잘하는 애 있는데 고음도 잘하고 성량도 좋고 엄청나. 야, 내가 봤을 땐 가수들만큼 하는 것 같은데? 근데 가수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, 정말 그 사람의 아주 작은 그 감성 처리, 끄듬 처리, 막 이런 거에서 전문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인테리어도 뭐 내가 벽지 붙여도 똑같은데? 근데 전문가가 한 거는 깔끔하고 화자도 없고 막 이런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와서 그냥 잠깐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투자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사람은 자기만의 아주 그냥 그 디테일하고 작은 디테일의 투자가 그게 있는 거예요.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없는. 그러니까 저도 제 작업 얘기를 해가지고 듣고 나서 야, 나 최승윤 영상 채널 보고서 내 작업했으니까 최승윤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똑같이 안 나오지? 당연히 안 나오죠. 전문가의 얘기를 말로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. 네,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한테 욕을 하고 내가 전문가한테 맡겼다. 저 사람 말을 믿었다라고 하려면은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야 된다.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저 사람을 따라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.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뭐 이런 경제 시장에서는 전문가가 있고 일반인이 있으면은 일반인한테는 조금 뭐 살살 대해주고 전문가한테는 빡세게 대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이런 얘기 있죠? 우리가 실제로 지금 워렌 버핏이랑 싸우고 있다,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.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 말 따라서 투자를 할까요?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다른 전문가들의 책도 읽고 뭔가 뭐 참고도 하고 하죠.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참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의 다른 전문가의 그런 분석들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아, 저런 식으로 생각이나 분석을 할 수도 있구나.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의 구조를 가졌구나. 이러한 거를 참고는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내가 전문가인데 오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유튜브에 나온 방송에서 보는 전문가 말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. 네. 그런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은 오늘 그걸 보고서 어떻게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셨습니까?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 방송을 보고서 저 사람 거 따라해야지 이러는 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일반인이라고 해서 전문가들보다 시장이 살살 대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저 전문가랑 내가 시장에서 같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저 전문가의 말만 따라가고 해가지고 내 실력이 늘겠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를 오래 하고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잖아요. 그 큰 기류는 뭐 잘하는 사람들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마다 유명한 투자의 그루들마다 다 자기만의 철학과 방법,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
점점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분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증권 방송 보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. 객관적인 지표와 내가 오늘 원하는 정보들만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, 그렇게 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면서 스스로 실력이 늘어야겠죠. 근데 이 사람 따라다니고 저 사람 따라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냥 배신감만 들지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.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. 우리가 블랙록이라든지 JP 모건 막 이런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내는 뷰들이, 그 회사들도 틀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가 야, 쟤네 맨날 틀려. 쟤네 뭐 엉터리야. 라고 생각하십니까? 근데 진짜 부자들 그런 데다가 돈 맡기잖아요. 300억 이하는 받아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던데, 그렇다고 내가 JP 모건에서 내는 그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JP 모건처럼 할 수 있습니까? 아니죠. 거기다가 돈을 맡겨야지 JP 모건처럼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큰 회사들도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런 회사들하고 내가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, 자신이 없으면은 맡기는 거고, 아니면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, 누구 말 믿고 유튜브에서 단편적인 뷰를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해서, 네, 그리고 사람 옮겨 다니고, 아, 이번에 이 사람 말이 믿을 만한데 저 사람 말이 믿을 만한데, 네,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전문가는 완성된 이야기를 들고 온다라는 겁니다.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전문가들의 목적이 무엇인가, 저 사람이 방송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네 회사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, 뭐 대부분 어디 증권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죠.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투자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맡기세요,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. 아니면 뭐 개개인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,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의 결말이 나오려면은 좋은 결과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. 좋은 이야기는 좋은 결과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이 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뭐 이런 예전 경험담도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런 때 투자하고 막 이런 데 하는데 뭐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성과를 냈다. 전문가들 얘기하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.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. 그러면은 뭐 거기 진행자가 아니 뭐 그럼 왜 그때쯤 얘기 안 해줬어요? 라고 얘기하는데, 그때쯤 뭐 얘기를 뭐 하기도 했습니다. 라고 하기도 하고, 뭐 그때 뭐 얘기를 못한 이유도 있겠죠. 근데 이럴 때 얘기하면 욕 먹어요. 예, 이럴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야,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. 그럼 여기가 언제입니까? 여기가 꼬다리겠죠. 여기가 끝이겠죠. 네. 전문가가 아, 나 이렇게 훌륭한 투자를 했어요라는 완성된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와, 이렇게 됐네. 그럼 또 물어봅니다. 그 사람이, 그 진행자들이. 그럼 앞으로 이게 더 갈 것 같습니까? 얘기를 해요.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?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된 이야기예요. 완성. 네.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죠. 더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, 이래서 사람들이 야, 전문가 따라 투자하면은 다음날 다 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,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잘 사가지고 이렇게 고점에서 파는 아주 훌륭한 투자 회사입니다. 나는 아주 훌륭한 펀드 매니저, 훌륭한 사람입니다.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겠죠? 이 사람이 굳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. 그래서 이러한 걸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얘기에서 들을 거는, 아, 이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 타이밍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, 이 사람이 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아, 저렇게 좋은 거니까 앞으로 더 가겠네라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했었던 이 사람의
전문가들의 얘기를 봤었을 때는 저 전문가의 '아 저런 식으로 분석도 하는구나.'라는 거를 봐야지, 분석의 방법을 봐야지 이 사람의 결과적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송 보고 여길 산다. 예, 그러면은 대부분 인제 뭐 이다음에 하락을 하거나 물리거나 뭐 그러겠죠.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 전문가한테 "이다음에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?" 라는 얘기는, 질문도 의미가 없고, "더 올라갈 것 같아요."라고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네. 여기서 이렇게 간 스토리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간 방법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네.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저점에 사서 이렇게 고점에 팔 수 있는 그 주식을 또 자기의 원칙으로 찾아다니고 있어요. 네.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네. 이 뒤에 뭐 쭉쭉 간다고 하면은 뭐 따라 사도 되겠지만 이 다음에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. 어쨌든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뭐 자기 지식을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쪽으로 사람들을 좀 모으게 하고 싶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아름다운 완성된 이야기를 들고 나와야지 이 사람한테 좋은 거죠. 향후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 사람은 성공적인 투자를 이미 했잖아요. 네. 자, 아무튼 오늘 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한 거는, 첫 번째는 그 전문가를 진짜로 믿으면은 그냥 그 회사에 투자를 맡겨라. 예,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욕이라도 하고 뭐 실패하면은 뭐라도 할 수 있고 한데, 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로는 그 사람을 따라서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. 워렌 버핏이 뭘 샀다 해가지고 그걸 따라 산다 그러고서 떨어지면 워렌 버핏을 욕하는 게 아니라, 진짜 워렌 버핏을 따라하고 싶으면 그냥 워렌 버핏 회사에다가 돈을 맡겨라. 워렌 버핏은 주식도 있으니까 그거를 해야 되고,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디테일에서 나오고, 전문가들이 말을 뭐 아무튼 그 앞서서 다 얘기를 했죠. 자,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. 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생각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해야지, 말을 따라서 해서 사람 따라가는 거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. 왜? 나는 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니까. 그리고 전문가는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고 온다. 그거 이제 고점 갔는데 그거 따라서 물리는 사람들은 안 된다. 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거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, 저는 사실 이거 뭐 투자 같은 거나 경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그런 거를 공부하는 목적이 더 크잖아요. 이런 자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.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 이 세계를 미술 작가의 얘기를 해도 똑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3번을 아직 얘기하지 못해요.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는 저의 인생의 완성된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할 것 같은데, 왜냐면은 제가 아직 인생의 하이라이트까지 오지 않았잖아요. 네. 근데 진짜 이야기는, 만약에 제가 아주 유명한 대가, 나이도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. 근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제 이야기는 사실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네. 성공한 사람이 한 얘기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사실 아름다워요.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저점에 있었을 때, 성장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그거를 버텨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, 버텨왔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제가 경제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를 하는 거를 즐겨 하는 겁니다. 왜냐면 사람들이 멀리 있는 그림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. 근데 부동산, 주식 이런 거는 내 전 재산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스마트하게 움직여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인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제, 투자를 공부하는 것만큼 가깝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